교재 86조 강제수사.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라고 그랬지, 그치? 수사, 임의수사.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목격자, 이런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각종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감정 위촉. 이 세 가지가 임의수사인데,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이 전문가인 감정인이 이 수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피의자 임의에 따라서 응해주면 하는 거고, 응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 이게 이제 피의자 임의수사였는데,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강제로 데려왔다는 문제가 있죠. 이때부터가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은 끌고 오겠죠. 체포 구속에 오겠고. 자, 근데 이제 일단 거기를 봐보죠. 그래서 임의 수사는 책에 뭐 이런 것들은 흐름을, 전체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합해 임의수사 강제수사 구별할 때도 했던 내용인데 86페이지에 강제수사의 의의가 나오고요.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가 나오죠. 두 가지. 그래서 강제수사는 법에 정해놓은 대로 법대로 해야 되고, 법 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 규정에 따라 판사가 허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제수사가 되면. 근데 임의수사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죠. 법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된다. 판사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 검사 같은 수사기관은 임의수사로 도망을 많이 간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는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해도 돼. 뭐 영장 안 봐도 돼. 이렇게 도피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영장주의인데, 영장주의. 자, 책을 봐봐요. 그래서 강제처분의 요건, 종류, 뭐 절차는 강제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영장주의 전제가 되는 거죠, 법정주의는. 자, 그래서 그 이제 교재 87조 3번 영장주의 별표 4개 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의 뼈대가 돼요. 뼈대가 되고, 몇 번씩 이쪽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영장주의가 갖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 책을 읽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영장주의 알고 있으면 그 말이 의미하는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쉽죠. 영장주의란 말은 영장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일단 의 봐볼까요? 의, 영장주의 의. 책에 87쪽 3번 영장주의 가로 1번 방가로 1번 영장주의. 영장주의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에서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 수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강제수사였죠. 강제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영장이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의 용어도 기억해야 되죠. 그 영어 시험에 이런 게 형사 절차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고 영어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워런트라고 하는 거, 워런트. 기억해야 돼요.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이 있죠. 체포 구속 또는 압수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이게 또 문제죠. 검사의 신청이란 거. 사법경찰관은 신청할 수 없어요. 검사의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영장주를 헌법이 취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법원 법관의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강제처분 권한을 압력 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처분에만 적용되는데, 그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있어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가? 판례 별표 한두 개 내놓으세요. 이 강제처분에는 강제처분에만 영장조에 적용되고, 강제처분이 아닌 경우는 영장조에 적용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니까
요즘에 해외 직구들 많이 하죠. 해외 직구. 직구가 직접 구입이잖아. 그지? 마약을 어떤 놈이 해외에서 우편물을 통해서 마약을 받았어요. 우편물을. 그러면 그 인천 세관에서 요 내용물이 뭔지, 세금을 매길 목적으로 내용물이 뭔지 이렇게 보죠. 그죠? 이 일일이 다 열어볼 수는 없고, 저거 뭐지? 엑스레이하고 무슨 그 투시기를 이렇게 보잖아, 그죠? 봐서 거기도 전문가가 앉아 있어 가지고 늘 보던 게 아니고 특이한 게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밀수해오는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의 그 엑스레이 투과상의 어떤 특성들을 이 사람 전문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봉투 속에 보통 같으면 서류 같은 게 들어있었을 텐데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밀수다, 뭔가 밀수다라 해서 봉투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이게 하얀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백색 가루가. 마약이야, 마약. 그래서 다시 붙입니다. 붙여오고 그 다음에 경찰에 연락을 해요.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하고 대동하고 이걸 그대로 택배 주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택배 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가서 해외 찍고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했는데 나오니까 잡아들였어. 잡아서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켜놨는데, 얘가 이제 변호사를 샀겠죠. 이놈이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해줄까 연구를 했는데, 인천 세관이 이거 열어볼 때 세관 공무원이 영장을 안 받고 열어봤단 말이야. 영장을 안 받고. 그래서 이게 영장주의 위반이고, 영장 없이 이렇게 압수한 물건들은 이건 증거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이니까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무죄로 석방이 된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었겠죠. 넌 판례가 이게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했다면 영장을 받아서 열어봤었을 텐데 그게 아니단 말이야. 인천세관이 봉투를 열어본 거는 세금을 매기 위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 내용이 뭔지, 그래서 그거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인권 침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 없이 해도 괜찮다고 봤고요. 그 이론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 그래서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 자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하는 공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 요거 축을 쳐놓으세요. 공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뭐 첫 시간부터 쭉 얘기했지만 이걸 책을 요약서를 따로 만들 필요 없고 책을 줄을 쳐서 요약을 해두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서 딱 보는 순간 핵심이 빨리빨리 드러나게, 그래서 책을 빨리 넘길 수 있게. 그래서 공력적 사실은 행정조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 동하면 더 낫겠죠. 않는다. 그래서 행정조사죠. 요 내용이 뭔가, 여기에 이게 마약인지 밀가루인지, 마약이면 뭐 세금을 더 매기거나 몰수를 하고, 밀가루면 세금을 매기고, 뭐 또 금가루면 또 세금을 매게 되죠, 그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검사한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편물 통과 검사 절차에서 세관 공무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인위 개봉하여, 지 마음대로 개봉하여 내용물을 선본 보수를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핵심 용어가 요겁니다. 이게 공력적 사실은 행정조사는 영장조사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영장주의 내용 이제 보시죠. 88쪽 영장주의 내용. 강의 노트에 이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내가 자꾸 강의 노트를 활용을 잘 하십시오. 판서들을 다 빨리빨리 캐치를 못할 거고, 이거 판서 뭐 메모한다고 시간 다 보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못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별도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강의노트 30페이지 펴놓고, 강의노트 30페이지에 이 판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PPT 내용이. 자, 영장주의가 어떤 의미냐?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할 때는 또는 법원이 강제 처분할 때는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형식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똑같고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제한할 때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범죄인을 체포구속해 오는 거죠. 잡아놓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이 범죄인이 갖고 있는 증거물, 물건들을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뭘 받아오라는 거죠? 법원 판사 영장을 받아와라. 이게 영장주의죠. 그죠?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와라. 법원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해라라는 것이 영장주의인데 법원 법관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법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발부해야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원 법관이 발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영장주의 정확한 숨은 의미는 수사기관이 지 마음대로 어떤 국민을 범죄인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넣거나 그 사람을 갖고 있는 물건을 뺏거나 하지 말고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봐라는 거죠. 이제 그걸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잡아넣고 어떤 사람이 가진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법원 법관이 판단한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지? 그래서 그런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 법관이 공평한 제3자 입장에 있는 법원 법관이 법에 따라서 이 국민을 잡아들일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수수색할지 전수지를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압수수색해서 갖고 있을지 이거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원 법관이 발부해야 영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뺏거나 재산을 뺏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발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발부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외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잡아들일지, 누구의 무슨 물건을, 뭐 핸드폰인지, 태블릿 PC인지, 하드디스크인지 이 대상을 딱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안 정해주면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영장 받아가다가 뭘 압수수색하라는 걸 직접 정해주지 않으면 영장을 가지고 영장 들고 다니면서 지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영장은. 영장은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너를 잡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사님 너 잡아오라 그랬어. 영장을 보여주죠.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 시킨 대로 할 뿐이야. 이렇게 하면 더 설득이 쉽죠. 그래서 그 설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영장주의의 핵심 내용이고 어디선가 늘 쓰이고 한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래서 미리 뼈대를 보시고 접근하면 전체적 이해가 쉬워지니까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법원 법관이 발부해야 된다. 사전에 미리 발부해야 되고 그 대상은 판사가 미리 정해줘야 된다. 특정해줘야 되고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그것을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된다. 제시해줘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영장주의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죠. 조금 더. 법원 법관이 발부의 영장이고 검사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데 형집행 보통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 재판을 받았으면 구속된 놈을 그냥 교도소로 끌고 가면 되는데 구속 안 받고 부구속으로 재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구속 재판 받는 사람이 징역 금고 뭐 구류형을 받으면은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그 잡아오는 영장이 형집행장이고요. 그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해요. 검사가. 그래서 법원 법관이 발부의 영장이기 때문에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상 바로 봐보죠. 교재 88쪽. 88쪽. 2번 영장주의 내용, 방관로 1번 법관의 영장의 원칙. 영장의 발부 절차는 법관이 해야 됩니다. 강제처분을 하려면 법관 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된다. 이때 법관은 수임판사를 주로 말해요. 수임판사. 옆에 써놔봐봐. 법관. 이때 법관은 수임 판사를 주로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쓰라. 그 다음에 법원은 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수소 법원을 말하죠.
수임 판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조의원 판사 요즘에 계속 나오죠. 조의원 판사. 그럼 수소법원은 이제 유죄무죄 판단을 하는 법원, 지금 박근혜 재판하고 있는 법원, 최순실 뭐 재판하고 있는 법원이죠. 거꾸로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 얘기입니다. 수임 판사가 지방법원 판사라고 그랬죠. 지법판사. 그래서 검사 발부하고 봐보고, 그 다음에 그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신청을 해야만 법원 판사, 수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요. 근데 재판 단계에서는 수소법원이 피고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의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채워봐볼까요? 두 번째 문단. 아니 앞에 처음부터 안 봤구나. 강제처벌하면 법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된다. 따라서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정 영장이 아니다. 줄쳐놓고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정 영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검사가 청구해야 된다. 사법경찰관은 청구 못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공판 단계, 기소 후 단계죠. 기소 후 단계에서는 법원 스스로, 이때 법원은 수소법원이라고요. 재판하는 법원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별표 한두 개 놓고요. 모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신청이 되지만 공판 등에서는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는 판례.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발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걸 2번에 나오죠. 사전에 미리 발부되어 있어야 된다. 예외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서 체포의 경우에 영장적 예외가 뒤에 곧 나오는데 두 개가 있어요. 긴급체포, 혐의 체포.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전영장 원칙의 예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달로 3번 대상은 특정되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일반 영장이 금지입니다. 영장의 방식은 일반 영장이 금지돼요. 한자 표현으로 일반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일반이란 말은 아무거나라는 얘기죠. 일반, 아무거나. 그래서 일반인 출입 금지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들어오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장을 딱 정해주지 않고 영장만 이렇게 적고 영장 적고 뭐 누구를 피의자 아무개를 뭐 어디다가 구속시켜라 또는 누구의 물건을 압수수색하라 이거를 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백지로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판사가 서명란에서 영장을 끊어줘요. 그러면 이 영장을 들고 다니는 경찰이나 검사가 막 들고 다니다가 아무개 너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네.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름 뭐야? 이름 뭐라고? 해서 써놓고 너 보니까 생긴 게 아주 도둑놈 같이 생겼네. 절도범 써놓고 그거 야 경찰 주차장 여기 와 우리 어디야 여기 인천 여기 가 있어 해버리면 경찰이 지문대로 잡아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장주의를 인정한 그 법원 법관이 판단해야 된다는 영장주의가 완전히 뼈다귀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듣지 않은 영장을 일반 영장을 그래 아무거나 다 되니까 일반 영장. 그리고 영어로는 제너럴 워런트라고 그래. 제너럴 워런트. 이거는 금지됩니다. 영장은 그 내용이 특정된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일반 영장 제너럴 워런트는 금지된다. 일반 영장은 법관의 권한을 영장 집행기관에 사실상 포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쭉 나오는데요. 범죄 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 구말 장소 등도 특정돼야 된다. 판사가 정해줘요. 이놈을 잡아다가 인천 뭐 인천 충북경찰서도 있나? 인천 남동구 경찰서 뭐 시장에 구금해라 아니면 뭐 인천 어디 구치소에 구금해라 서울 어디 충북경찰서 구금해라 이걸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대상도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저 사람이 어디에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건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정해줘요. 어디에를 압수수색하라. 컴퓨터 디스크 같은 전자적 증거의 경우도 그 범위를 정해서 압수해야 됩니다. 컴퓨터 내용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범죄와 관련된 폴더 아무개를 복사해 와라 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전자적 증거의 경우는 이게 대상이 특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있고요. 그건 압수수색 가서 다시 할게요. 압수수색에서 원칙은
원칙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또는 그 뭐 데스크탑 PC나 그 PC 하드디스크나 태블릿 PC 자체를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원칙이 거기에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증거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체를 안 내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것을 복사를 못 해올 때 예외적으로 그 자체를 증거로 냅니다. 이번에 저 태블릿 PC 계속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논쟁이 있잖아. 최순실이 낸 태블릿 PC가 왜 증거로 왜 안 내느냐. 나 그쪽 한번 보고 싶다 이러고 하는데 노회찬 의원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가지고 때리던데 아니 뭐 주택 사기를 치면 그 증거가 되는 주택인데 주택을 증거로 갖고 오냐 이놈아. 법에 컴퓨터를 증거로 하면 컴퓨터로 이걸 증거로 내지 않는데 그걸 복사본을 낼 뿐이다. 그리고 복사 과정에서 뭐 생성되는 날짜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게 뭐 위법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다시 상세히 가고요. 그 다음에 4번 89조 방글로 4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밀심에 나와요. 밀심에 그래서 별표한 여기 특히 앞에 게 다 중요한데 특히 요거 특히 요거 별표한 4개 넣어서 미리 여기서 공부를 해요. 미리 영장 제시 원칙 영장은 사전에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강제 처분함에 있어서 발부된 영장은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영장적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권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생김새가 외부적으로 딱 봐서 경찰이다, 외부적으로 딱 봐서 검사다 표시가 안 나죠. 오히려 경찰이 더 도둑년생일 수가 있어. 인상이 더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끌고 가. 너 아무개 뭐로 체포해 간다 끌고 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컴퓨터를 뜯어가고 오려고 그래. 그러면 뭐하는 새끼야 이러고 바로 장악할 수 있죠. 나를 왜 잡아갔느냐. 바로 장악하고 뭐 몸부림치다 보면 뭐 싸움이 일어날 거고 난리가 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널 잡아다가 저기 새우잡이 배포 내버리는 게 아니고 경찰서가 수사하기 위한 거다.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이거 컴퓨터 떼가는 건 네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판사님이 떼오라고 해서 떼가는 거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봐보세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영장을 사전에 보여줘야 되지만 영장이 없을 때 소재하지 않을 때는 일단 영장 없이 영장 보여주지 않고 잡아놓고 나중에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장을 이거 돼 있나 모르겠다. 여기 있구나. 체포구속영장의 경우는 미리 사전에 제시해야 되는데 영장을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으로 일어난 때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자 유지와 영장 발부에서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거 줄줄 쭉 치세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장을 소재한 경우에는 급속한 때는 영장 없이 일단 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집행 완료 후에는 신속영장 제시해야 된다. 근데 체포구속영장 여러 장 발부해줘요. 근데 그 수사기관 개견한테 다 영장 다 끊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뭐 몇 장은 발부되지만 체포조장한테만 뭐 지휘자들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영장을 주고. 근데 실제 잡은 사람은 밑에 그 체포조원이 잡았는데 영장 안 보여주면 못 잡는 데이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영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시해서 잡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문단 압수수색 검정영장은 도망다니는 놈을 잡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창고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는 거니까 이런 영장 없이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수영장 검증 집행은 이러한 긴급 집행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것도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에 넣어놨는데 영장은 반드시 정보를 외워야 되고 복사본은 안 돼요. 복사본을 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법원법관이 발부해야 영장이기 때문에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신청해야 지방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데, 재판 단계, 공판 단계,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특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특정이 없는 일반 영장은 금지가 되고 있다. 상고를 제시해야 되는데, 체포구속영장의 경우는 나중에 제시하는 여유가 있었죠. 그죠? 체포구속한 다음에 나중에 제시하는 여유가 있었는데,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되지 사후에 제시한다라는 여유가 전혀 없다. 여기 시험에 계속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책에 89페이지 영장적 원칙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앞에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 흐름을 위해서 한 번만 봐두시고요. 바로 이제 체포로 넘어갈 텐데, 자, 요게 옛날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얘기 같은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다시 그 김민석이라는 분이 민주당에 들어와 있죠. 추미애 오른팔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인데, 한때는 잘 나갔어요. 요즘에 안철수처럼 뭐 청년이다 해가지고 서울시장 도전하고 이랬다가 뭐 조선한테 졌던가 그랬던 사람인데, 정치인들은 항상 돈을 받는데 이게 적법하고 불법 사회에 와락가락하고 있어요. 정치자금법에도 투명 처리하면 괜찮은데 처리 하나 받으면 뇌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그 검찰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제시하는데 이제 보여주죠. 검찰 관계자들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구인 집행을 위하여 체포영장인가 봤어. 체포영장인지 구속영장인지. 근데 이 민주당 당원들이 몸으로 제지합니다. 뭐 이렇게 제지하죠. 뭐 이렇게.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뭐 부담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뒀죠. 그 다음에 이번엔 경찰이 해양경찰이네. 밀수품들이 여기 뭐 고등어 상자, 뭐 꽁치 상자 속에 들어와요. 마약 같은 것들이. 그걸 압수하는 과정이고, 뭐 같은 건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압수해서 다시 나올 텐데. 이거 최순실 들어왔을 때 초기에 미래재단, 최순실의 미래재단 압수수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래재단. 그래서 이 초기에 검사들이 하는 신용만 한다라고 딱 했잖아요, 그지? 그때 얘기해요. 하는 신용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에 10kg씩 넘어 안에 넣어보면, 근데 두 사람이 가볍게 들고 가고, 그지? 틈새도 막 벌어져 있고, 저기 균형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쇼다 그랬는데 진짜 쇼였어. 뒤에 하나 더 나오더라고. 여기 이제 잘 안 될 땐 밑에 이게 투명하게 여기 기억자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죠? 그 위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밑에 보이는 거야, 이 박스가. 박스에 투명하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담겼다는 거지. 그래서 쇼다 그러고 막 인터넷 애들이 워낙 요즘에는 인터넷 수사대가 강하니까 다 나오니까 이제 쪽팔렸는지 종이로 바꿨어요, 종이로. 바꿨는데도 여전히 지금 보이죠. 뭐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기울 리가 없단 말이야. 그랬던 겁니다. 자, 아마 책에서 다 본 거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 중에 체포제도로 갑니다. 91페이지 체포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하고 법적 용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책에 91페이지 보면 가로 1번 있고 총설 있고 형사소송법에 인신구속제도라는 말이 나오죠. 인신구속제도. 인신이라는 말이 사람의 몸이죠. 사람. 인신.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제도.
묶어서 가두는 제도인데 이 인신구속 제도는 언뜻 생각하면 구속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도 있습니다. 체포. 그래서 체포 구속을 둘 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인신구속 제도라고 말해요. 인신구속 제도. 그래서 체포 제도, 구속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더라? 에? 연계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러다가 또 나도 희롱혐의로 잡혀갈라 연계라 그랬다가 얘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 고용이에요. 고용이 기억나나? 그래서 만 13.6세인가 그래. 13.6세 피해자들이. 예. 그러면 뭐 12세도 있고 14세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뭐 너무 애들만 좋아하니까 그것도 문제죠. 뭐 성취향이야 뭐 다들 다르겠지만, 근데 이 사진 볼 때마다 이 사람 이분한테 미안해요. 얼굴이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나쁜 놈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쁜 놈처럼 돼버린 거지, 닮아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경찰이 되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종교다고 봐요. 나는 종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나쁜 새끼들을 봉에 씻어내고, 안 그러면 똑같이 생겨서 버린단 말이야. 이봐, 이쪽, 여기 칠판에 때리니까, 근데 여기 조연아요, 조연아.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분도 그렇잖아, 얼굴이. 미안해요. 그 다음에 얘는 고영태, 이번에 그 보석 석방이 됐죠. 고영태 구속되는 과정.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잡아오는 제도가 인신구속제도인데, 우리 형사법상 체포제도, 구속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국어상으로는 체포는요, 한자가 여기 가이노트는 그러는데 이게 흐릿하게 돼 있네. 발로 쫓아, 한자 표현이 발로 막 쫓아 손으로 잡는다, 그게 해서 체포로 한자가 국어적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포는 국어적으로 보면 잡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잡는 것. 구속은 묶어서 가두는 거, 묶어 가두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가두다. 근데 그건 이제 국어 개념상 그렇고, 형사법상 제도는 체포도 잡아가둬요. 구속은 당연히 잡아가두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잡아가둔다는 점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포제도하고 구속제도 차이가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장소도 뭐 같죠. 체포해서 잡아가두는 장소나 구속해서 잡아가두는 장소 똑같아요. 어디 잡아가둬놓을까요? 뭐 경찰서 수사관서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바로 유치장에 가둬놓겠죠. 경찰 유치장에 가둬놓고, 또는 구치소에 가둬놓습니다. 구치소. 교도소하고 달라요. 교도소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혐의 확정된 사람을 갖다 잡아넣어서 교화시키기 위한 게 교도소고, 구치소는 그냥 잡아놓고 수사하거나 재판하기 위해서 임시에 묶어서 둔는 장소, 이게 구치소 개념이에요. 보통 교도소, 구치소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교도소 간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거, 재판이 끝난 사람이고, 구치소는 아직 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안 끝난 사람을 가두는 게 구치소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교도소는 들어가면 강제로 일을 합니다. 교도소에는 강제 노역을 시켜요. 강제 노역. 일을 시켜요. 요즘에 뭐 일이 흔한 일이 잘 없으니까 뭐 가벼운 일만 하겠죠. 옛날 뭐 저기 뭐야, 북한 같으면 아오지 탄광에 보낸단 말이야. 탄광 캐는 일을 해. 요즘에 우리나라 뭐 저기 뭐 석탄 다 기계로 캐고 뭐 운반하는 거 이런 정도만 하겠지. 근데 그런 노역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구치소는 노역을 안 한다면 그냥 가둬놓기만 해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 체포 구속인데, 체포는 가둬놓는데 48시간까지만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체포입니다. 그래서 48시간만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체포고, 구속은 그보다는 길죠. 그래서 경찰 10일, 검사 10일에서 수사기관은 총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거고, 법원의 경우는 2개월 해가지고
박근혜 같으면 지금 6개월 가까이 1심 6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구속이고 단기간 잡아놓는 게 체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포는 단기 구금 제도고 구속은 장기 구금 제도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체포 절차를 밟고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신문에는 아무개를 체포한 다음에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법적으로 법제도상으로는 체포 절차 안 밟고 바로 그냥 영장 받아서 그냥 구속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체포한 다음에 반드시 구속 절차로 넘어갈 필요 없고 그냥 석방하면 됩니다. 48시간 내내. 이게 우리나라가 영국,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이에요. 영국, 미국, 일본은 구속하려면 반드시 체포 절차를 밟아야 돼. 체포 절차 밟고 구속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구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별개의 제도예요. 제도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사법 인신구속 제도가 이렇게 체포 구속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체포는 영장을 받아서 하는 영장 체포가 원칙입니다. 근데 영장을 받아서 항상 체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살인범, 강도, 절도 이렇게 중대 범죄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영장을 받아올 때까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영장 없이 긴급하게 잡을 수 있는 긴급 체포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현재 행하고 있어요. 뭐 절도를 하고 있어, 강도를 하고 있어, 폭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도 인권 침해가 없죠. 영장 안 받아더라도.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영장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현행 범위의 경우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는 영장 체포가 원칙이고 영장주의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그다음에 구속은 피의자 구속, 피의원 구속 두 개 있고요. 피의자 구속은 수사기관이 경찰, 검사, 특히 검사가 주도해서 지방판사 영장을 받아서 구속할 수 있는 게 피의자 구속이고, 피의원 구속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절도죄, 강도죄, 뇌물죄로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원 구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번에 다시 또 6개월 구속기간 찼는데 6개월 구속기간 찼는데 또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그죠? 그 구속기간 연장 결정하는 게 바로 피의원 구속이단 말이야. 수소범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눠지는 게 기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검사가 재판의 근거를 기준해서 재판에 걸기 전에 제도가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체포, 피의자 구속이고요. 기소 후 재판하고 있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검사로부터 제기받은 수소법원에서 하는 게 피의원 구속이고, 그래서 이쪽은 검사가 주도하고요. 여기는 법원에서 직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 전에는 검사가 신청해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만 기소 후에는 검사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자, 그래서 체포의 경우는 영장 체포가 기본이고 영장 없는 체포는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 이런 사후에 체포 영장을 안 받아요. 긴급 체포한 다음에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 구속을 하고 싶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그냥 체포했다가 석방해야 돼요. 그러면 긴급 체포는 여기는 수사관이 굉장히 남용을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긴급 체포가 갖는 문제점이 되게 커요. 이 수사 권한에 남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대 범죄인데 그러면 경찰 검사가 긴급 체포했다가 판사 영장 안 봐도 그냥 석방해도 된단 말이에요. 48시간 동안만은. 그래서 그에 대한 통제가 많고요. 그래서 체포 제도에서 우리 형사법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구속 제도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둘이 합해서 또 한 문제에서 세 문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현행 체포가 한 연 3년 가까이 계속 나오다가 연 3년이 아니고 3회 정도 연속으로 나오다가 이제 긴급 체포가 연 2번 나왔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번 시험부터는 현행범 체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죠. 아니면 둘을 짬뽕하던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제 이쪽을 잘해줘야 되겠고, 비자구속, 피의원구속은 항상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 만들다 보니까 계속 깊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죠. 계속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근데 뭐 잘 틀리진 않아요. 모의고사 쳐보면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뭐 깊이 다들 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해결이 되고, 이쪽에서 틀리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표를 드린 거 있죠. 도표. 이거 내가 칼라로 다시 해서 올려줄 테니까 칼라로 다시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5가지 인신구속제도 5가지 미리 보죠. 이걸 잘 보완해야 됩니다. 강의 노트에 끼워 넣어놓으세요. 끼워 넣어놓고 이걸 뭐 다 외워야 되느냐,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계속 볼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앞으로 이러는 걸 보고 미리 보고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지? 지도를 보고. 어제 뭐 명동에 뭐 저기 간 일이 있는데 뭐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명동이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그걸 알고 가면 우리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니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체포제도 3가지 하고 구속제도 2가지. 그래서 이게 우리 형사법의 인신구속제도 전부 답니다. 자, 영장체포, 이거는 왜 만들었냐니까, 옛날에 영장체포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강제로 테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구속제도만 있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임의동행을 많이 해갔었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같이 가시죠 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시킨 게 영장체포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끊어줍니다.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 경찰 검사가 뇌물 먹었다, 절도 혐의가 있다, 뭐 사기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관까지 나오라 그러면 출석 요구를 하면 그 피의자 신문의 출석 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안 나왔을 때에 그 혐의자를 그 용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신속한 신병 확보 방법이고요. 이런 용어 초보 단계에서는 신병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좋아요, 이런 거 물어야 돼. 이거 네이버 검색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리고 그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용어에서 우리 형사법에 쓰는 용어하고 정확하잖아요. 신병이라는 게 사람의 몸을 말해요. 사람의 몸. 신병을 확보했다, 그럼 잡았다 이 말이지, 그죠? 신병. 한자표를 쓰면 이게 그 삽자루라고 표현되죠. 삽자루 몸은. 그래서 사람의 몸 자체를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은 뭐 사람 몸이 뭐 아프다 이 말이 아니고 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몸뚱이를 말하는 거야.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 단계에서 추려해 오겠죠. 뭐 증거들만 이렇게 대충 있는 상태에서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체포는 이는 중대한 범죄 인원을 빨리 잡아서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살인 범죄, 뭐 강도, 뇌물, 뭐 중대 범죄 있죠, 절도, 이런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영장적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그만큼 남력 위험이 큽니다. 그 다음에 혈압 체포는 현저 범죄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명백한 범죄이잖아요, 그죠? 명백한 범죄인의 처벌을 위한 것이고요. 영장이 필요 없도록 돼 있고, 피의자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막아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 피의자 구속입니다. 피고인 구속도 똑같고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를 해서 수사 진행하고 나중에 선고될 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구속시켜 놓는 거죠. 그다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다 똑같아요.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말은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객관적 혐의란 말은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가능성, 고도의 견해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구속에서 기소가 됐을 때 유죄 판결 나오는 확률이 뭐 좀 오래된 통계라는데 95%쯤 돼요. 뭐 93%나 뭐 이게 통계가 잘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웃 일본은 있잖아. 일본은 구속 기소되든 무구속 기소되든 기소되면 거의 100%라고 그러더라고. 100%. 그쪽 나라 또 사법제도가 이상해. 하여튼
구속이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도 90% 이상이 돼야 구속영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박근혜나 최순실처럼 또는 이재용처럼 온갖 세상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95%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을까? 판사가? 아니겠지. 거의 99%에 가깝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겠지. 그치?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가 돼요? 앞으로 유죄 판결 가능성, 뇌물 가능성 99.9%다는 얘기야.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박근혜, 이재용 석방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유죄 판결 나온다고. 그래야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안 그러고 한번 구속했다 무죄 판결 나오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라고 개판되는데. 그래서 이재용 1심에서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죠? 근데 형량이 낮아서 특검도 기소했고, 그게 재단에 낸 거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도 항소심이 깨질 수 있죠. 재단에 낸 것도, 미리 재단에 낸 것도 뇌물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이재용이 뇌물 받았으면, 뇌물이면 받은 사람, 박근혜 뭐 최순실 당연히 유죄 판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변호사들 다 사퇴하고 없잖아, 그치? 유죄 판결 나올 것 같으니까 사퇴하고 만 거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체포, 피의자구속. 영장체포는 조금 이 제도 취지하고 안 맞긴 한데.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있으려면 증거가 다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장체포는 수사 초기에 기관이 추적을 응하지 않았을 때, 일단 임시로 데려오는 제도니까, 그렇게 증거가 확보 안 돼도 영장체포할 수 있다고 해야 될 텐데, 법조문에는 똑같다고 돼 있어요. 이게 남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무에서는, 수사기관, 검사 요청하면 영장체포는 거의 없이 다 발부해 줍니다. 무조건. 거의 다 발부해 줘요. 이런 제도의 취지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영장체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소 후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염려가 아주 높을 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장체포. 그 다음에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이니까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된 거 작년 이때죠. 1년 지났네. 최유라도 영장이 발부됐었고 체포영장. 이거는 누군가가 좋아했던 영화 같은데 시크릿 가든. 그래서 체포영장. 맞나 이거? 시크릿 가든에서 나왔다는데 이 체포영장이 아주 정확하더라고. 체포영장 나중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처벌을 위한 거니까 그 피의자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장기 3년 사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야 돼요. 사형, 무기, 장기 3년. 뭘 요약했는지는 다시 책 본문에 가서 할 테니까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긴급해야 됩니다. 긴급체포니까. 긴급이란 말은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해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혈액무인 체포. 문영표. 이분도 유죄 판결 받았지. 긴급체포. 그럼 이 긴급체포는 뭐냐니까 아마 기억날 거야. 그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애를 때려가지고 애가 저기까지 날아간 경우 있어. 그게 인터넷에 그 여자예요. 지금 다 수갑 같은 거 저 흰천으로 가려놨죠. 여기도 인천이었구나.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다음에 오늘 김효건이라는 놈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거 더 용감한 교통경찰이 아닌가 본데 잡았어요. 긴급체포. 자, 그 다음 혈액무인 체포는 명백한 범죄의 처벌을 위한 거니까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행. 그래서 뭐 절도중, 강도중, 폭행중이라는 범죄 중이거나 또는
절도를 하고 난 직후, 강도를 하고 난 직후도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느 범위까지를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판례가 범죄하고 그놈을 현행범인 잡을 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굉장히 접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인데 장소적 접착성은 뭐 구체적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우리가 사회 경험적으로 판단하자면 피해자가 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를 그 범위에서 잡으면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싶고요. 근데 시간적 접착성에 대한 일률 기준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30분 법칙이죠. 30분 내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30분 내에 잡으면 현행범을 봐요. 절도, 뭐 강도, 폭행 그 안에 30분 내에 잡으면 현행범을 보는데 30분이 지나서 40분짜리 판례들이 많은데 40분이 지난 다음에 잡으면 그럼 현행범인 체포를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이 피자 배달 시간이 여기 30분 안이라며 30분 안에 배달해야지 피자 배달이는 거 30분 지나서 배달하다가는 피자를 얻어맞는 수도 있더라고. 성질 들어본 새끼들은 피자 다 식었다고 니나 처먹은 새끼 그러면서 배달을 집어 던진 놈이 있다며. 그래서 도미노 피자 법칙으로 해서 30분 안에 현행범 체포하면 현행범 체포로 인정하고요. 30분 지나서 체포하면 체포를 안 봅니다. 현행범 체포를 안 봅니다. 그러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 체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 나중에 다시 또 볼 텐데 그러면 30분이 지나서 잡았거나 또는 장소 접착성이 없어서 피해자가 안 보는 범위 멀리 가서 잡았는데 걔들도 현행범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놈들도. 그런 놈들이 바로 이제 준현행범이고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소에는 원래 고유 현행범이라고 원래 현행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간적 장소 접착성이 없어서 원래 현행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범하고 같이 준해서 수협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흉 정도로 외우는데 범죄인이 사고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벗어났는데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 강도하고 튀는 놈을 저놈 강도다 잡아라 그러고 쫓아가고 있으면 그럼도 현행범을 보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줄인 게 추적도였는데 그다음에 강도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잡았는데 흉기를 들고 있어. 칼을 강도에서 쓰이던 흉기를 들고 있다고. 그 다음에 강도한 물건을 들고 있다고. 그러면 걔도 현행범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나 이 신체의 의복류에 현저한 정적이 있어. 그러면 원래 현행범을 볼 수 없더라도 현행범을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또 물음에 대해서 도망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런 네 경우는 현행범으로 또 취급합니다. 준현행범이에요. 원래 고유의 현행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범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그림, 그런 대로 선명하게 나왔네. 칠판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편의점 알바하는 여학생이고요. 요 후드티 쓰고, 여기 지금 모자이크로 처리됐는데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여기.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보통 여학생들 얼굴만 험한 사람이 나타나도 겁이 나는데 이놈이 칼 들었으니까 뭐 아무 꼼짝달싹을 못 하겠죠, 그지? 정확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털고 갔어. 털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요때 잡으면 이게 100번 현행범이죠. 현재 강도 범위를 행하고 있잖아요. 현행범이고. 그 여기도 현재 범죄를 하고 있지만 직후죠. 문나의 직후잖아요, 그죠? 요때 잡으면 요때 뭐 경찰이 출동해서 잡았다 그래도 현행범이죠. 100번이거나. 시간적 장소 접착성 있잖아요, 그죠? 현행범인 체포되고. 여러분 나중에 잡힙니다. 왜냐?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되죠. 손에 밀었어요. 지문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딘가에 다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요 밖에 세워진 차 똑같은 놈이지, 그치? 그걸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찍은 사진이. 그럼 요때 경찰이 출동해서 이놈을 잡았어. 그러면 현행범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범행 직후지만 아직 장소적으로 그렇게 안 떨어졌고 시간적으로도 뭐 몇 분 안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잡으면 현행범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멀리 튀었어, 오토바이 타고 튀었어. 그럼 현행범위는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범행 직후라도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놈들을, 현행범을 잡기 위한 게 바로 준현행범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편의점 주인이나 경찰이, 출동받은 경찰이 쫓아가고 있다면 이놈들 준현행범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준현행범에서. 근데 아주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버렸어. 역시 현행범이 아니죠, 그죠? 대신 뭐 여기 작물을 들고 있거나 흉기를 들고 있거나 또는 당신 주민등록 뭐 좀 신분증 내놔봐 그런데 튀려 그러거나 이럴 때는 또 준행을 와서 할 수 있을 뿐 원래의 현행범은 고유의 현행범은 아닌 거죠. 이 정도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현행범인 영장 없이 아무나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미국 무슨 주의회 의원 한국 사람인데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누르는. 자, 그래서 현행범인은 원래 현행범인 범행 중 범행 직후하고 주연 현행범인 추용 정도로 암기하는 요런 현행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구속은 쉬워요. 피고 구속과 똑같습니다. 도망이나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그렇게 추리면 도주인이 되는 거죠. 도망, 주거부정, 증거인멸 그럴 때 현행범이 피의자 구속, 피고 구속 할 수 있고요. 요 도망이나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대범해를 외우면 되는데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의 해를 가할 때고 뭘 요약했는지는 나중에 책에서 볼 테니까 지금 이렇게만 봐두세요. 그래서 이때 똑같은 폭행이라도 조연화의 폭행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재벌이 갑질하는 행위니까, 그지? 그래서 조연화 사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돌리고 광음 지르고 비행기 돌리고 이걸로 차트로 손을 내리쳐서 손에 상처가 생겼다 이런 거고, 이거 일상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주 그 정도 폭행 같으면. 근데 구속을 시킨 이유가 이게 재벌의 갑질을 사회에서 아주 문제 삼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을 시켰던 거죠, 조연아. 자, 그 다음 밑에 문단이 이제 이건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요. 영장 체포나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한 사람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구속 사유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구속 사유가 필요하냐 아니냐 문제는 영장 체포 자체. 영장 체포할 때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도망이나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우려에서 영장 체포 자체를 할 수 있는 이거 문제인데 필요 없어요. 영장 체포는 뭐라고 한 제도로 그랬지?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요하지 않을 때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그랬죠. 수사관서까지, 그지? 그래서 도망이나 주거부정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장 체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사유는 필요 없고요. 근데 긴급체포는 중간 범죄는 처벌에 의한 거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구속사유 있어야지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지 긴급체포 자체 가능하고요. 주거부정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있어야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할 때 생각하는 얘가 항상 그런데 그 백화점에 가면 소품 코너가 있죠. 귀걸이, 목걸이, 스카프 이런 거 있잖아. 스카프, 그 다음에 목도리, 지하철에 가면 파는 것들, 그지? 요런 게 자주, 이건 이제 소규모 절도잖아. 절도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고, 어딘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렇게 보겠죠. 봤는데, 정기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괜찮게 생긴 여자가 항상 하나씩 갖고 가는 거야. 스카프를 메고 가거나, 목걸이를 하나 들고 가거나, 목걸이는 비싼 건 안 들고 가겠구나. 귀걸이를 하는 척 하면서 그냥 차고 가거나.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 여자를 잡았어요. 경찰에 넘겼는데 보니까 신원이 확실해. 자기가 누구다라는 걸 밝혀요. 뭐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 부인이야.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훔쳐가냐고. 국회의원 뭐 월급이 얼만데 세비가 얼만데 소소한 걸 훔쳐가느냐. 이랬더니 이제 자기의 그걸 하소연하는 거야. 예. 내가 생리 때가 되면 도백이 발동한다. 도백이. 이게 그 생리 증후군이라는 거죠. 여성들의 생리 증후군. 그래서 이거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 교도소 넣어놓는다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건 뭐 화학 물질 분비해가지고 내구조가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지? 그래서 자기 그 신원을 확신하니까 도망의 염려도 없고, 그다음 범죄 다 인정했다면 내가 훔쳐간 거 인정한다. 증거인멸 의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 현행범을 잡아서 잡아 넣을 수 있을까요? 현행범 체포될까? 안 된다고. 도망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범을 일단 잡아서 경찰서까지 같이 가지만 체포해 놓을 수는 없어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피의자 구속은 뭐 100번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를 쭉 볼까요? 근데 요거를 누가 언제 판단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저놈이 절도, 강도 뭐 했던 범인이고, 지금 저놈을 안 잡아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없다. 요거를 또는 지금 저놈이 현행범인이고 지금 저놈을 안 잡아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없다는 것을 누가 언제 판단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재판한 사람이 판단할까 아니면 나중에 판사가 사후에 판단할까? 상식적 생각은 지금 긴급 체포하는 사람이 봐서, 현행 체포하는 사람이 봐서 저게 저놈의 범인이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 기초로 긴급 체포하는 자가 또는 현행 체포하는 자가 봐서 이런 뭐 긴급 체포 범죄를 대상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고 현행 범인이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고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경미사건 볼까요? 경미사건. 경미사건의 정의도 기억하세요. 이게 요번에 무슨 시험이더라? 요번에 시험 친 게 뭐더라? 뭐 한 거 시험 했는데, 경미사건이라는 것이 50만 원 미만의 벌금인데, 50만 원 미만. 여러분도 한번 조심해 보세요. 다액 50만인데, 50만, 다액이란 말은 최고액이에요. 최고액. 만 원에. 벌금액에 사안은 없죠. 5만 원부터 이제 벌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최고 50만 원 미만이니까 50만 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지?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고. 이거를 100만 원이라고 속였더라고. 100만 원. 100만 원 아닙니다. 50만 원 이하예요. 50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과료는 2,000원부터 5만 원 미만까지가 과료고, 과태료 아니고, 그지? 구류 30일 미만까지가 구류죠. 1일부터 30일 미만. 이런 가벼운 사건, 주로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그런 경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영장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영장 체포는 그런 것도 출석 불응하거나 또는 주거 부정일 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것, 이게 주거 부정이에요.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근데 긴급체포는 이런 가벼운 범죄 자체를 긴급체포 자체가 안 되죠. 사형, 무기, 장기 3년짜리 중범죄만 긴급체포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건 뭐 생각 안 해도 되겠고, 나머지들은 있죠. 전부 주거 부정이에요. 주거 일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주거 부정을 뭘로 판단하냐면 잠을 일정한 데서 자느냐로 판단해요. 밥은 아무 데나 먹지만 자는 데는 아무 데나 안 자죠, 그죠? 그래서 자는 데가 일정하게 안 자고, 뭐 오늘은 인천, 내일은 수원, 뭐 모레는 서울 이렇게 가면 주거 부정이 돼요. 그럴 때만 영장 체포, 현행 체포, 피의자 구속, 피용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가벼운 사건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영장을 봐봐요. 영장. 영장 체포는 100번 영장이 필요하죠. 또 이 영장은 누가 청구해서 누가 발부한다고? 수사 과정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죠? 검사가 신청해서 지방판사가 발부합니다.
그래서 영장체포는 영장이 필요하고 긴급체포 현행체포는 영장이 필요 없고요. 피의자 구속 영장이 필요하고 피고인 구속 영장이 필요한데 피고인 구속은 법정 넣어서 바로 구속할 때는 법정 구속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정 외에 있는 피고인을 데리고 올 때 영장을 발부하죠. 그래서 박근혜 추가 구속할 때 구속영장 발부 안 했습니다. 법정 외에 있는 사람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물론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 체포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면 청구하는 족족한 다 발부한다 그랬죠.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불러다가 신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거 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그렇게 써놨네. 영장 실질심사제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쉽게 영장을 발부해 주니까. 근데 피의자 구속이고는 지방법 판사가 검사 청구하면 하는데 이 지방법 판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미리 써놓자. 지방법 판사 수임 판사입니다. 수임 판사. 영장 발부 임무를 받은 판사라는 거죠. 수임 판사. 써놔봐. 수임 판사. 요즘에 막 유명한 판사가 조의원 판사 이런 판사들이에요. 조의원 판사가 아마 처음에 이재용 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 같은데 최근에 국정원 직원들 그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때 영장이 많이 기각되다 최근에 다시 영장이 막 발부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방판사가 검사 청구하면 영장 발부 전인데 이때는요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가 있어요. 중요해요. 여기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는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없죠. 구속영장 발부 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구속할 때 그 뉴스 잘 봤으면 그 영장 발부 대기하고 있을 때 그게 영장 실질심사 절차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구속하는 피고인 구속의 경우도 검사의 청구가 있을 필요 없고 영장 발부 전 피고인을 신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장주의를 관찰하기 위한 거죠. 영장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지? 누구를 잡아들일까 말까를 판사가 판단한다는 게 영장주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만 검토하고 쉬겠는데 체포가 되면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체포가 되면 체포된 사람이 억울하다. 그 형태가 억울하게 긴급체포됐다. 그러면 그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체포 자체가 뭐 이틀만 참으면 되긴 되지만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기 때문에 이틀만 참으면 되겠지만 억울하다 그래서 법원에다 소송을 걸 수 있는데 그게 체포 적부심사죠. 적부란 말이 적법, 부적법을 줄임말을 그랬잖아. 체포, 적부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된 긴급체포, 현행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의자 구속되면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피고인 구속은 누가 한다 그랬어? 지방법 판사가 해? 아니면 법원이 해? 재판하는 수소법원이 해? 수소법원이 하잖아요. 그죠?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법원이 또 심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피고인 구속에는 없어요. 피의자 구속에만 있단 말이야. 대신 얘네들은 보증석방이 가능합니다. 즉 보석이 허용돼. 보석. 즉 보증금을 내면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면 보증석방 제도가 있어요. 이건 자체가 없었구나. 그러면 체포된 피의자나 구속된 피의자도 보증금을 내놓고 석방하는 제도, 보증금 한 5천만 원 걸면 나오죠. 그러니까 보증석방 제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문제인데 체포는 몇 시간만 참으면 돼?
48시간만 참으면 되죠.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이틀 세이브하고자 보증금을 걸고 나온다? 이건 오히려 그게 더 번거롭죠. 보증금 내고 받고 하는 절차. 그래서 우리 대원 판례가 체포의 경우는 피의자 보석제도, 즉 보증금 석방제도를 인정 안 해요. 피의자의 경우는 뭐 수사 과정 30일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으니까 보석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석방제도를 인정해요. 그래서 피의자 보석은 체포된 자의 경우는 인정 안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피의자 보석이 인정돼요. 구속 적부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 보증금 석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체포 적부 심사에는 피의자 보증금 석방이라는 피의자 보석이 없어요. 요거 늘 나와요. 늘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체포가 되느냐, 재체포 재구속 제한되느냐 있는데, 영장체포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영장체포했다가 48시간 동안 수사한 다음에 석방된 다음에 다시 영장체포 가능해요. 판사가 또 심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재체포 재구속 제한 없습니다. 재체포 제한 없어요. 근데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남용할 위험성이 되게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번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다음에 다시 긴급체포 못합니다. 재체포가 완전히 제한돼요. 예외가 있긴 있는데 긴급체포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요. 영장체포만 가능하다라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잡는 것만 현행범인 체포라고 하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에 석방한 다음에 다시 잡으면 그건 현행범인 체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재체포 생각은 안 해도 되고,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구속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서 수사위원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다음에는 재구속하는 것이 금지되는데요. 이 예외가 아주 중요해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예외적으로 재구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도범인 줄 알고 구속했는데 절도범이 아닌 것 같아서 석방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절도죄로 구속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절도범이나 새로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서 그때만 예외적으로 재구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밑에다가 중구 취지로 써놔. 이거 왜 안 써놨어? 쌤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중구 취지, 암기사항은 할 수 없어요. 쓰나 중구 취지 계속 반복해서 저절 외워버리도록 해놓으세요. 언젠가는 한 번씩 써요. 중구 취지, 중요한 증거에 중 동함해 놓고 중구 취지라고 써놓으라고. 맨 밑에. 그다음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재구속 제한 없습니다.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피의자의 경우만 구속했다 석방한 다음에 다시 구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쉬었다 가죠.